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큽니다. 특히 보수신문에서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3억 원 논란 뜨거운 기재위 국감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바쁘시죠? 기재위에서는 어떤 일로 바쁩니까? 기재위에서 주로 논의된 거는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의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거기에 이제 최종 책임자가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재부의 역할이 적정한지 이걸 검토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혼란을 겪었는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세를 올렸는데 그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따지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을 정하는 재정 준칙 이것의 도입을 기재부가 최근에 발표했는데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네. 또 주식을 3억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3억을 갖고 있는 그 가계에 대해서 대주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커다랗게 문제가 돼서 공방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코로나 시대 재정,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비할지 의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시네요. 네, 일도 네,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내리겠다는 방침, 이 어제 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어제 이 문제를 아주 세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대주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것, 대주주로 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이제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10억이었는데, 그 전에 25억이었다가 1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요번에 3억으로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억을 대주주로 보는 게 맞냐. 예. 원래 이제 보통 대주주라고 하면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 오너. 그렇죠. 이걸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집값이 한 20억쯤 한다는데 3억이 대주주, 이게 이제 거기 물음표가 하나 찍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걸 세대 합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갖고 있는 거를 다 합쳐서 3억이 되면 이런 건데, 이 세대 합산도 재벌 총수 일가의 어떤 편법적인 증여나 차명부유 등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를 그 3억 갖고 있는 그 개인 가게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즘 이제 이 주식을 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데 내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처음으로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을 이 세대 합산에서 인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 네. 그러니까 세대를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건 이제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남아있는 거는 3억 과세 기준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주주 기준 3억. 예. 예. 예, 그 앞에서 얘기한 대주주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 3억 규정을 피하라고 개미들이 이 주식을 싼 값에 넘기면 현금이 풍부한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자가 이걸 다 가져가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거기에 이득이 생기는 거고, 또 주식에서 빠지는 자금이 그 부동산에서 여러 규제가 생기니까 주식으로 와서 주식시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지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험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잘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뭐 이런 논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요건 수정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네. 기준 3억 원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저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과세의 형평성 문제와 예. 또 이런 앞에서도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속에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533님 청취자인데요. 청취자는 네. 세금 거두려고 혈안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금 거두려고 혈안이 됐다기보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있는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그런 것도 공정성 있죠. 문제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벌었으면 그런 점들을- 세금 내야죠. 예. 예, 잘 고려해서 예.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리고 모처럼 만에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네. 정부하고 여당이 좀 생각이 좀 다릅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 네. 얘기를 잘 안 듣습니까? 아니 그 정부와 여당은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당은 정부는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하는 거고 예. 여당은 국민들하고 다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곳이 여당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해하는 것도 여당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정부와 국민 사이에 여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따라서 이견이 생기면 국민 여론을 잘 받아서 정부를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생겨진 이견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민심을 잘 살펴가면서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네요. 이견이 또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좀 곤란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준비하십시오. 의원님이 네, 지난달에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대한 그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네. 뭡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수 언론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 법은 뭐냐면 소위 군부 독재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대, 그러니까 7, 80년대를 되게 얘기를 하죠. 뭐 예. 그 전부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민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예.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자,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크게 다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에 한해서 유공자로 대우하자. 예.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이 앞에서 이야기한 민보상법 2조 1호에 따라서 그 한일회담 반대 투쟁 이후 그 첫 집회가 64년 3월 24일부터거든요. 예. 그때 이후부터 일어난 그 민주화운동을 적용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자, 상이자, 그리고 이제 예우 수준은 5.18 보상법 정도 수준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한 800여 명이 되는 거죠. 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자는 법인데요. 네. 법인데 자꾸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뭐 정권도 잡고 실세들인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특혜 아니냐, 특혜 법안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건 택도 아닌 소리고요. 네. 일부 언론,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에다 주는 것이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감옥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해당되는, 저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내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다 빠지는 겁니다. 안 돼요? 죽거나. 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도 안 되고 저희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 하나도 운동으로 없어요. 감옥 간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감옥 간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거든요. 네. 이게 800여 명 되는데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 셀프인 것처럼, 셀프 보상법을 만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왜곡이죠.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김희곤 의원이라는 분이 예. 그 부마 항쟁과 관련한 유공자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건 보수 언론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전 김희곤 의원이 낸 부마 항쟁 그 유공자법, 전 그 내용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만약 표결하면 찬성할 텐데. 네. 이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낸 사망자, 행불자, 상해자에다가 더해서 질환자와 희생자를 넣었어요. 예. 희생자 안에는 구금, 해직, 수배, 유죄 판결, 학사징계, 해직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마항쟁 국민의힘에서 낸 부마항쟁법에 의하면 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근데 네. 제가 낸 거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은 포함이 안 되고 굉장히 저희는 이런 이제 그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우리 안에서 예. 민주화운동한 게 무슨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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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의 한정에서 그분들이 다 보니까 한 800분쯤 되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에 한해서만 하자. 예. 이런 건데 이거를 전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쪽 사람들의 셀프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하고 보수 그걸 또 언론의 비판하고. 네, 보수 언론의 보도와 비판이 조금 이게 좀 사실과 다르네요. 그러면 전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망 행불된 사람이 136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 상위자까지 하면은 829명이에요. 예, 예,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하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예산은 연평균 한 10억 정도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의료 지원, 유공자 부모 의료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7, 80년대 생각해 보면 사망하신 분들, 뭐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예, 예, 이런 분들이 자식이 없잖아요. 네. 다 결혼하기 전에 젊어서 죽은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제한적인 법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이 한 이유는 거기에 이제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을 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인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에서 낸 법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억울하셨나 봐요. 근데 하나 물어보니까 계속 얘기하시네. 아니 자꾸 왜곡시켜 아무리 얘기해도 네, 오늘 석간의 자. 어떤 신문은 기자한테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써요. 아유 하루 이틀이에요 그런 게. 자, 의원님 다른 질문할게요. 연세대에서 민주화운동 그 기호 입학이 그 전에는 0명이었는데 문정부 들어서 17명으로 급증했다. 이거 특혜다 이런 보도 나왔어요. 이거는 뭔가요? 그것도 꼭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만의 트랙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전에 여러 유공자들한테 트랙이 있고 예, 그 트랙 속에서 민주운동한 사람들을 찍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학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특혜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어제 아마 총장께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연세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하셨던 분이죠. 예, 그분 얘기로도 그것이 그렇게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혜 소지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없고 지금 계속해서 연세대에서도 민주화 입학자 뭐 특혜 받는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요번에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 쓰고 싶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막 써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네, 우리 주진우 라이브처럼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뜻 있는 그런 방송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아니고 사실관계를 제가 잘 그렇죠. 네, 잘 전할게요. 홍보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자, 기재위 국정감사 남은 쟁점들 있으면 어떤 일에서 이제 집중해서 국감 치르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 공공주택 문제가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공공임대주택이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중산층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늘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된 집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것이 짓기도 어렵고 국민들 반대가 또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대안으로서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해야 네. 주택값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네.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예산을 통해서 만들게 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거 말고 다른 쟁점들, 중요 쟁점은 의원님 모셔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아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명희 후보의 장점 그리고 승리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